앞으로 매주 수요일 날은 30분 더 일찍 할 겁니다. 왜 하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수요일 날은 30분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고란 기자의 머니고를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진짜 돈이 되는 뉴스니까요. 돈이 될지는 어찌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정말 경제 뉴스를 좀 다뤄주실 우리 고란 기자의 어떤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란이고요. 네. 고란의 머니고 머니고입니다. 를 통해서 네. 피가 되고 돈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정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정치들 싸우는 거 백날 들어봐야 화만 듣고 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 하나라도 더 듣고 배우면 나중에 재테크에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주식 투자가 저희가 전체 인구의 한 1,500만 정도가 지금 주식 투자자라고 개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죠. 네네. 그만큼 잃으신 분도 많고요. 그 네. 반기 말 기준으로 네. 삼성전자 네. 소액 주주 수가 네. 600만 명이 넘어요. 600만 명이요? 네. 와, 진짜 국민 기업 다 됐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해야지 정말 국민 개개인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그런 진짜. 지경이 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만의 TSMC 때문에 대만이 그 국민들 1인당 뭐 43만 원씩 AI 배당금. 배당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솔깃한 국민들도 꽤 많으셨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 이거 어쨌든 그 TSMC라는 그 네. 기업 자체가 네. 대만 경제를 끌어가고 그거 있거든요. 맞죠. TSMC가 워낙 반도체로 잘 나가다 보니까 네. 대만의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14%. 14%. 이제 연 하반기까지 합쳐가지고 12%될 거다라고. 아니 대만 정도의 어떤 국민 뭐 소득을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만 달러가 넘었나요? 3만 달러 훨씬 넘었는데 하여튼. 아마 보시는 분들도 네. 좀 착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많습니다. 그렇죠. 원래 네. 높아요 우리보다. 저는 이렇게 약간 그 네. 인식에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일본한테 지면 안 돼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일본을 앞질렀잖아요. 그렇죠. GDP에서. 네. 근데 약간 대만 하면 떠올리는 게 네. 그렇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같진 않아요. 이게 여행 많이 가시니까 대만에 네. 가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네. 그 국가는 부자인데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좀 가난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뭐 갑자기 대만 얘기가 나와서 네. 말씀드리자면 이게 대만을 조금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자면 대만 같은 경우에 청년층의 중위 임금이 네.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00만 원이 안 돼요. 이래도 대졸 신입사원의 기준이 보통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 임금이라고 하는 건 네. 임금을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그렇죠, 세웠을 이제 때 그 50등이거든요. 딱 중간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 사실 TSMC 등 반도체 관련 기업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임금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월세가 막 8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비싸죠. 쓰고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싸지는 않아요. 네. 네, 놀러 가봐, 그러니까 여행 가봐도 뭐 물가가 와 그렇게 동남아처럼 싸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맛있는 뭐 디저트도 맛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고 여기가 TSMC의 나라구나 뭐 이렇게 느끼고는 오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뭐, 준다고. 네,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제 아까 이게 김용곤 실장의 영향인가? 김용범 실장이 정치실장의 이 처가 이윤 배당이 대만에서 실행이 되고 있네요. 우리나라보다는. 근데 이거는 말이 많죠. 이거 네.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벌어들인 걸 네. 그냥 나눠주고 땡인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죠. 배당하는 게 맞냐, 네. 그러니까 분배를 해준 게 맞냐가 네. 아니라 이걸 모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써야 된다라는 의논도 있고. 진짜 그게 좀 찬반이 있겠네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아침에 그 대만 관련 뉴스가 나와서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고요. 오늘 코스피 시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유유입니다. 유유 네. 진짜. 앞서 시작 전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랑도 얘기 나눴는데 네. 뭐 사이드카 정도는 이제 사이드카 여러분 뭐 놀라지 않습니다. 가뿐하죠. 네. 네, 사이드카 놀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농담으로 네. 이제 사이드카가 모닝콜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문이 열리면 사이드카 늘 나오는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9시 6분부터더라고요. 네. 9시부터 9시 5분 사이에는 그 5분 동안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 5분 동안 지수가 네. 5% 이상 바뀌면 그 다음에 사이드카가 네.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의 시간이 9시 6분부터 8분 사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또 사이드카가 올렸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사이드카면 그래도 괜찮아요. 기분 좋죠. 네, 그나마 오늘 오르는구나. 빨간불이구나.
오늘 완전 파란불이었거든요. 매도 사이드카 해서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하락하고 있으면서 6,500선을 내줬습니다. 네. 사실 엊그젠가요? 뭐 7,000선 다시 올라갔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어제 정도 됐던 정도. 것 맞아. 같습니다. 오전에는 어제 강했고 네. 오후에서 좀 안 좋았죠. 네.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미국 증시가 네. 간밤에 새벽에 마감한 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특히 SK 하이닉스 ADR 네. 이제 요게 그리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떨어진 거는 그 미국 증시 전반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국채 금리가 국채금리.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일본, 어. 독일 네. 뭐 다 난리가 몇십 년 만에 최고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미국 금리를 보자면요. 네.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30년물 초장기 금리가 5.3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우리 미국 얘기할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천조국이다. 네. 이게 이제 국방비로 천조를 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사실 지난해부터 국방비에 들어가는 1년 예산보다 이자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커졌어요. 부채가 40조 달러를 육박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이게 부채가 많아진 상황이니까 좀 미국 괜찮겠어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AI 투자를 한다고 네. 그 이제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그렇죠. 채권을 찍어요. 자, 미국 국채가 지금 30년물 뭐 초장기 금리가 5.3을 줘요. 근데 아마존, 구글 같은 데가 6.3을 줘요. 회사채. 네, 회사채가. 네. 근데 사실 회사채라고 하면 사실 국채보다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구글 회사채면 어떤 느낌 드세요? 괜찮은데 그 정도면 어떤 웬만한 나라보다는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죠. 웬만한 유럽에 있는 그런 자잘한 국가들보다 그렇죠. 구글 회사채가 더 안정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국채보다도 미국 국채 저 부채가 40조 달러 있는데 오히려 구글이 낫지 않겠어? 근데 이자도 더 준대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돈이 몰리는구나. 맞아요. 미국 국채와 지금 회사채가 경쟁하는 국면에 들어섰어요. 그럼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국채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네. 이걸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국채 사느니 나 회사채 살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금리를 더 줘야지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가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황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란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도대체가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 언제 이란 전쟁 끝나나요? 끝난다고 한지가 도대체 뭐 휴전. 그리고 이 전쟁 얘기 해가지고 네.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러우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잊고 있었네요. 잊고 있었지만 거기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특히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좀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음. 다시 올라와가지고 브렌트의 기준으로는 지금 91달러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유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 자극하게 되니까 국채 금리가 뛰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국채 금리가 뛰니까 주식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돈이 그럼 거기로 가겠네요. 맞아요. 회사채 사러 가지 주식 사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불안하니까.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네. 그 국채 금리가 어떻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야 내가 그렇게 마음 고생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냐. 그냥 네. 이제 마음 편하게 네. 5% 그냥 진짜 안전자산인데. 그렇죠. 게다가 이게 금액이 좀 작으면 고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가겠지만 금액이 막 몇 조 달러 되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굳이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남들 개미들 100바퀴 굴리는 것보다 이 사람들 한 바퀴 굴리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서 빠져서 이제 안전 자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군요. 그리고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보자면 네. 기업은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국채 금리가 기준이 되는 금리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아.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네.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기업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 둘 다 주식시장에 안 좋은 근데 영향을 미친다. 지금 기술주가 많이 빠졌단 네네.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반도체 AI 그쵸. 관련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술주가 특히 더 금리에 네. 취약하죠. 네. 왜냐하면 네. 기술주나 네. 이런 그럼 반도체 기업은 조금 뭐 상황이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음. 어쨌든 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 미래로 보는 건데 이걸 할인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지금 금리가 높으면 야 미래에 얼마 벌게 지금 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성장주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요. 특히 그러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좀 덜한데 그렇죠. 지금 반도체 빠지는 건 사실 그런 수급 측면에서 아까 네, 말씀드린 네. 이게 굳이 여길 투자해 위험자산에서 그렇죠. 돈을 빼는 네, 흐름 네, 때문인 네, 거고요. 네. 성장주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거는 아. 사실 금리 뛰는 게 타격이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나 많은 영향을 받죠. 아니 제가 그 뭐 이건 뭐 실명 거론해야 돼. 삼천당 제약이라고 있지 아이고야. 않습니까? 투자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죠. 당연히 주식을 안 하니까. 근데 올 1월달에 제가 후배를 만났을 때 삼청당 제약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구가하고 있을 때였어. 100만 원 넘네 만에. 그래서 그 친구는 뭐 돈을 조금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주식이다. 제가 옆에서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보고 봤더니 이게 금닥했죠. 지금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나버렸더라고요. 그 삼청당 제약이야말로 네. 한때 코스닥 1위까지였었어요. 네, 시가총액.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되게. 거기야말로 대표적으로 꿈과 미래를 먹고 사는 건데 바이오주의 네. 대표 주자였군요. 그게 당장 돈을 못 버는데 뭐 중요한 기술, 특허 기술 같은 걸로 인해서 앞으로 돈을 벌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는데 네. 그 특허가 자꾸 이렇게 FDA 승인이 좀 미뤄지고 뭐 그렇죠. 이러면서 네, 네. 이제 가격이 다시 많이 아니 올라온 굉장히 거죠. 좀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좀 이런 뉴스 하나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뉴스 전혀. 하나에 심하게 타격을 네. 받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까지 다. 맞아요. 꿈과 희망. 네, 꿈과 희망. 꿈과 희망. 꿈을 잘 꿔야 되는데. 네. 근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무슨 꿈과 희망이야.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굉장히 좀 취약할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시장 맞아요. 전체적으로. 네. 아니 근데 지금 7월 8월에 지나면서 지금 8월 주식이 조금은 6월 7월에 워낙 그러니까 이 뭐 급등세는 별로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낙폭이 너무 셌잖아요. 맞아요. 근데 8월 달에는 약간 이제 숨고르기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렇죠. 8월과 이제 9월 넘어가면서 어떤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는 전망을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이른바 이제 V자 반등이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급락했으니까 네. 다시 급등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글쎄. 사실 대부분이 다 전망하는 게 V자 반등은 어렵다. 네. 약간 지금 이렇게 하다가 루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시장에서 이제 그 가격 조정과 네. 기간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이미 충분히 겪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어떻게 해야 건데 됩니까? 네. 지금은 다만 아니, 여기서 이제 뭐 더 빠지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왜- 바닥을 찍었다. 바닥 찍었다라고 뭐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급락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가격 부담 자체가 많이 사라졌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7월에 왜 이렇게 큰 가격 하락이 나왔을까를 네.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전닉스 지수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네. 삼성전자, 그때 SK 말씀해 하이닉스가. 주셨던 네. 거의 우리 전체 시장의 직간접으로 70%.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7월 달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고 해서 네. 그 AI에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천재 독일의 이제 25살짜리 네. 그 친구 오픈 AI에서 나와서 헤지 펀드를 만들었어요. 네.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는 네. 펀드를 만들었고 그 펀드가 이제 4배 정도 평균 레버리지를 네. 써가지고 AI 관련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었고 막판에 청산당하기 직전에 많이 투자했던 게 이 반도체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청산을 당했어요. 네. 근데 이 공매도를 당했죠. 공매도가 공매도가 아니라 아니라 아니군요. 청산을 당한 거죠. 거군요. 네. 청산을 당했다기보다는 청산 직전에 전체 네. 포트폴리오를 시타델이라고 하는 다른 월가에 이제 그래서 넘겼죠. 시타데. 지난번에 그래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그 청산 규모가 지금 그 FT에서 역대로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청산된 규모를 순서대로 쫙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압도적인 1등. 350억 달러가 청산된 거예요. 오. 그러면 여기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와서 예를 들면 여기가 많이 투자했던 게 이제 대표적으로 샌디스크가 있거든요. 샌디스크. 이게 고점 갔다가 급락을 했어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같은 곳들이 투자를 했다가 네. 이게 청산을 내니까 여기 같이 공매도를 때린 곳들 아. 이런 것들이 막 작용하면서 네. 가격 변동성을 어마어마하게 네. 키운 거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샌디스크가 청산 다음에 지금 60% 올라왔어요.
그때 갔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일단 아까 말한 급락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고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쓰던 자금들이 대부분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성은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을 뭐 것 소위 같아요. 말하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큰 유동성이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좀 정리가 좀 됐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했던 것들도 뭐 빠질 대로 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 떨어지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단 상황이다라는 네.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루트예요, 지금 루트. 이렇게 루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제까지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5거래 연속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질문을 준비할 때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그죠. 오늘 그냥 오늘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 네. 외국인이 지금 다 현재 팔고 기준으로 나갔죠? 2.5조 정도 팔고 있어요. 아니 애들은 네. 살 때 보면 우리가 항상 이거 진짜 이거 좀 조심해. 저는 주식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창은 봐요. 왜냐면 거기 보면 요즘에는 되게 친절하게 기관 매수 뭐 이게 다 네네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사면 꼭 며칠 사면 그 뒤에 떨어지더라고. 뭐 애들이 팔고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사실 지난주만 해도 이제 주간 단위로 6.5조 이상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인 다시 돌아오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가 전체 둘이 코스피를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반도체 두 종목을 산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전닉스만? 지나치게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되돌림 성격으로 사들이는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을 보자면 외국인들이 네. 살 때는 현물을 사는 거가 있고요. 아니면 선물을 사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 현물을 사는 거는 좀 길게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돈이고요. 그렇죠. 네. 선물을 사는 건 음. 치고 빠지겠다라는 단기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런데 이 네. 돈이 어디로 들어왔냐라고 네. 선물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보셔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제 투자하신 분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고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전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가 금리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금리가 30년물이 5.3 가고 있어요. 미국 국채가. 네. 그러면 이 펀드들 입장에서는 네. 뭐 마음 쓰면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겠어. 음. 위험 자산 돈을 빼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 이제 돈을 빼는 음. 요게 나타났고 또 때마침 네. 환율도 강세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때 팔고 나가야지. 아니 근데 요때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원화가 강세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앞으로도 강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더 놔뒀다가 내 그 수익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그렇죠. 작용하고 빨리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고 이제 맞아요. 나가는 네. 거죠. 근데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는 아직 뭐 또 모릅니다. 뭐 진짜 뭐 이 국장이 안전 자산이라는 말은 솔직히 못 하겠어요. 너무 오르고 내리고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일단 아까도 우리가 대만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가 좀 하반기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얼마 전에 그 SK에서 배당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배당 한 주당 뭐 몇지 390 몇 375원. 한 주당. 네네네. 지금 한 주가 한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하고 아, 최고 300만 원까지 갔던 네네네. 주식인데 네.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375를 네네. 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파춥스 배당이다. 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약간 예, 예.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조금 근데 뭐 할 말은 있다. 억울할 수 있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거밖에 배당을 안 줘? 라고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있다고 이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 배당을 준 건 뭐냐면 네.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할 때 그 해에 돈을 많이 벌냐 얼마 벌었냐에 따라서 그때 그 배당을 결정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가 선진화되면서 이제 장기 배당 계획이라고 하는 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그렇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 SK 하이닉스가 과거에 발표한 게 뭐냐면 25년부터 27년까지 네. 일단 최소한 우리가 네. 연간 1,500원을 배당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연간 네. 근데 한 주당. 근데 네. 연간 1,500원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하이닉스 가격이 막 5만 원일 때. 1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때 이제 1,500원 배당한다라고 하면 그 SK 하이닉스는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 배당률 1% 정도도 뭐 나쁘지 않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00원을 연간 배당하는데 요새 이제 추세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네. 분기로 이걸 잘라서 배당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500원 나누기 4 해서 375원이 배당이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 원래 발표했던 그 네. 배당이고요. 그런데 네. 과거와는 다르게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 10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300만 원까지 맞아요, 갔는데. 맞아요. 돈을 차원이 다르게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금액만 듣고 나면 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좀 생각도 많이 드는 건 그래서 사실일 것 같아요. 약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요거 우리가 이제 375원 배당과 함께 네. 우리가 3분기 내로 특별 배당 관련돼서 네. 추가로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375원에 다들 이제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이제 3분기 내로 뭘 배당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다들 기대하고 근데 있습니다. 기준은 어차피 375원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특별 배당을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공을 2개를 더 붙인다 해도 만족하실까요? 그건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네. 특별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그건 했어요. 얼마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네. 과거에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업 활동, 그러니까 장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네. 현금에서 설비 투자 비용을 네. 뺀 거예요. 비용 빼고. 근데 옛날에는 네. 버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일 확률도 높았겠네요. 맞아요.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 추정치가 있나요? 지금은 네. 삼성전자 이게 3개년을 이제 그 축적해서 봤을 때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뭐 200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와. SK 하이닉스는 뭐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소 뭐 50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왜냐면 삼성전자는 조금 복잡한 구조니까. 근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한 주당 배당 금액이 그러면 특별 배당 금액이 꽤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를 할 때 주주 환원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배당을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렇죠.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트렌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투자 입장에서는 그냥 배당 몇 푼 받는 것보다 그렇죠. 주가 오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도대체 얼마나 할까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가 뭐냐면 네. 야 제대로 안 내놓기만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게 정말 이 발표가 또 SK 주식에 또 영향을 맞아요. 굉장히 미치겠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약간 네. 제 마음이 교차하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네. 그 비슷한 기업의 네.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미국에 네.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투자자 그 네. 컨퍼런스 같은 걸 열면서 네. 우리는 초과 현금 흐름의 네. 100%를 배당하겠다라고 했어요. 아니 뭐 얼마나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초과 현금 흐름이라고 뭐냐면 네. 제가 아까 잉여 현금 흐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아. 그 약간 더 필요한 이제 유동성 진짜로 필요한 돈 그러니까 제껴두고 네. 나머지 진짜 남는 돈 이걸 아. 다 주주환원에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오 진짜.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막 환호하면서 주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네. 기대하는 건 네. SK 하이닉스도 야,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런데 네. 이제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간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주주 환원 네. 경향을 봤을 때 네. 과연 미국 기업만큼 할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3분기 내로 배당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네. 주주 환원책을 네. 이 기대 못 미친다. 그럼 네. 오히려 또 주가에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되긴 아 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이제 양면의 칼인데 양날의 검인데 어유 역시 주식 얘기가 제일 재밌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이거 넘고 일단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네네. 최근에 정부 정책은 나왔어요. 공급 정책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뭐 염창동도 있고 어디 남양 저 어디지? 남양주인가요? 와부 그런가요? 네. 그쪽에도 네네. 뭐 공급 대책도 27,000 있고 정도가 뭐좀 나왔죠. 많고 그런데 지금 서울에 가장 핫한 내용은 용산공원 부지예요. 맞아요. 이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보겠다. 서울시에서 용산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세훈 서울시장도 국무회의 들어가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뭐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의지 무조건 짓겠다. 정부가 약간 용산에 매달리는 용산권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해야지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수도권이야 저기 어디 네. 서울하고 먼데 해봐야 별 도움이 안 그럼 되잖아요. 남양주 해봐요. 솔직히 별 그 감흥이 안 와요. 별로 이렇게 체감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서울 도심에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죠. 없어요. 네. 그 만약에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다 그렇죠. 사들여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죠. 그런데 이 용산공원은 정부 거잖아요. 네. 돈이 적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뭐 굳이 녹지 공간을 그렇게 꼭 아파트 지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약간 이거는 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아. 그 녹지를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맞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네. 지금 이게 약간 진보와 보수가 지금 이상하게 갈려 있거든요. 원래 녹지공원 보존해야 된다. 이거는 그건 진보 쪽이죠. 진보의 어젠다죠. 네. 네. 근데 지금 약간 바뀌었네요. 보수라고 하는 서울시는 절대 안 된다. 네. 1cm도 내줄 수 없다. 네. 이런 반응이고요. 네. 오히려 진보를 분류되는 정부가 네. 거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입장은 좀 희한하네요. 네, 되게. 희한해요. 아니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이번에 되기 전에 지난 임기 동안에 본인의 치적을 제가 그때 공약을 보니까 서울 도심의 작은 정원, 그러니까 작은 공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꼭 꼽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용산 공원을 지켜야 했다는 어떤 일관성은 읽혀져요. 근데 정부에서 갑자기 용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전망 좋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 아파트를 일단은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급이 시급한데 땅이 없으니까 그거 헐어서 짓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 진보라고 분류되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네. 그 용산공원 거기는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특별법을 네.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지면 안 돼. 공원으로만 해야 돼.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그렇게 받들고자 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뭐 정치적인 네네. 뭐 고로도 애치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지금 정부 갑자기 근데 대중들이 지금 바라는 건 약간 청년 임대주택을 그곳에 짓는 것보다는 뭐 민간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많으니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라고 지금 여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정부에서 계속 공급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시큰둥하다는 느낌이라. 네, 맞아요. 이게 느낌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특별법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던 게 또 그다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네. 그때도 용산공원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건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네. 야 역대 대통령 기조 유지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냥 이게 정치적으로 대립이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그냥 그러니까 진영이 다른 서울시장과 정부 대통령의 어떤 진영 싸움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진정으로 어떤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용산공원에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원이 아닌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반기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으실까? 아니 일단 뭐 청년이나 이런 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네. 하니까 네. 공급난에 대해서는 뭐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산 개발 그 착공까지 걸리는데 2030년까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당장의 공급 숨통을 네. 틔워줄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관점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과연 거기를 밀어버리고 당장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는 게 네. 우선이냐 아니면 네. 사실 녹지라고 하는 건 미래 세대의 자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세대가 그 미래 세대의 자산을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철학의 차이가 있을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단순히 이제 철학의 차이고 정부의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후세에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될지 맞아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뭐 아직은 좀 반신반의합니다. 뭐 걱정도 되고 뭐 또 좋아하실 분도 계시긴 하니까 굉장히 많은 뭐 10,000호, 20,000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네네. 듭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끝내야겠는데요. ISA 결국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원복하기로 했어요. 왜 이걸 누가 이걸
하려고 했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네. 공무원들이 너무 이제 네. 투자자들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들도 투자자일 텐데. 아니 정책을 설계할 때 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떻게 보자면 공감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공감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결과적으로 이제 원복이 됐다라는 거고요.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했던 이유는 정책을 추진할 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IS 개편을 하면서 이제 정부가 세웠던 목표는 뭐냐면 네. 국내 증시 활성화가 최대 목표였던 그렇죠. 거예요. 미국 주식하지 말고 여기로 네. 와라 전부 다. 그거를 목표를 향해서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아, 과거에 있던 혜택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넣은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 정책을 입안한 분들은 야 우리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혜택을 주니까 국내 증시 활성화되고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선택권을 줘야지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고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는 상품을 만들면 아니 넘어오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넘어갈 텐데 이건 기존에 있는 것을 좋은 걸 다 그냥 잘라버리고 야 너희가 안 올 거야? 이렇게 좋은 거 다 없애버릴 건데 너희가 안 오고 배길 거야?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국민 진짜 IS를 실제로 하고 있는 청년층이나 이걸로 복리이자니까 네네. 이걸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정말 취업 초년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나 진짜 2030 세대에게는 날벼락 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워낙 비판이 세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예 이제 손을 안 대는 걸로 하고 그냥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그럼 이게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정책을 내놓을 때 또 시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하. 하필 국장 이거 계속 투자해도 돼? 라는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갑자기 그렇죠. 국내 증시로 돈을 밀어 넣어라 그렇죠. 라는 식의 상품을 설계한 거라서 아마 이게 한 3, 4월에 나왔으면 환호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했을 거예요. 달려갔을 건데 진짜 지금 이 국장 막 3,000포인트 진짜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걸 내놨으니 또 거기다 좋은 혜택을 다 없애겠다고 하니 사람 누가 좋았으면 누가 있을런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정부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정책을 번복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자신들이 이제 정책을 졸속으로 수립했다라는 걸 자인한 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 안 믿죠. 저부터 그래요. 네. 이제는 정부가 뭘 내놔도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좀 비판이면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 이거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이제 법제화 시킬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뉴스는 전부 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전부 다 뉴스가 네네,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발표를 해도 진짜 맞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정부가 뭘 내놔도 네. 사람들이 다 에이, 또 시간 지나면 또 없어질 건데. 네, 약간 라고. 그러니까 공급 대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시큰둥한 것도 그게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약간 좀 그런 것이 있나. 그게 좀 걱정됩니다. 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좀 쌓아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이번 주 또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이 되는 뉴스였는지 분석이었는지 한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 고란 기자님과 또 머니고를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